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오토인코더입니다. 이게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모듈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이게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 쓰이는지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요, 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서 배우는 모델의 진짜 매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토엔코더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압축했다가 다시 원본 형태로 복원하면서 데이터의 핵심 특징을 스스로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 네. 그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크게 보면 인코더랑 디코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인코더는 뭐랄까, 입력 데이터를 더 작은 차원의 정보, 그러니까 잠재 변수라는 걸로 압축하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핵심 요약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재 변수요? 그럼 원본 데이터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만 숫자로 이렇게 싹 압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사진 속 고양이의 자세나 표정 같은 그런 핵심만 딱 남기는 식으로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가 압축한 그 잠재 변수, 그 핵심 정보만 보고 원래 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는 복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 정보가 가장 응축된 부분을 병목, 영어로 보틀넥 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약간 모래시계처럼 생겼어요. 입력이 들어오면 인코더에서 좁아졌다가 병목, 즉 잠재 변수 지점을 지나고 디코더에서 다시 넓어져서 출력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죠. 와, 흥미롭네요. 정보를 이렇게 꾹 눌러 담았다가 다시 확 펼치는 과정인데, 근데 왜 굳이 자기 자신을 그것도 완벽하게 복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일단 학습 목표 자체는 입력 데이터하고 디코더를 거쳐서 나온 출력 데이터 간의 차이, 이걸 복원 오차라고 하는데요.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완벽한 복제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자기 복원 훈련 과정에서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일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복원을 잘 하려면요. 디코더가 원래 모습을 잘 재구성할 수 있게끔, 인코더가 어쩔 수 없이 데이터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만을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하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는 과감히 버리고 정말 핵심만 남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정답, 즉 레이블을 알려주지 않아도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의 매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껴 그리기 같은 이 과제는 사실상 훌륭한 특징 추출 능력을 얻기 위한 아주 영리한 훈련 방법인 셈이네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똑똑한 인코더, 이거군요. 그럼 이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오토인코더의 진가가 드러나는 건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응용 분야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특징 추출 및 차원 축소입니다. 잘 훈련된 인코더만 딱 떼어내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백만 픽셀짜리 고해상도 이미지를 단 몇십 개의 숫자, 즉 잠재 변수로 확 압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훨씬 가벼워지니까 이걸 다른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쓰면 학습 속도나 성능 면에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죠. 근데요, 이런 차원 축소는 주성분 분석, PCA 같은 다른 기법들도 있지 않나요? 오토인코더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PCA는 주로 데이터의 선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반면에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는 딥러닝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좀 더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패턴까지 포착해서 압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오, 그렇군요. 비선형적인 패턴까지. 네. 그리고 둘째는 노이즈 제거, 즉 디노이징입니다. 이건 훈련 방식을 약간 비트는 건데요. 입력으로는 일부러 노이즈를 막 섞은 데이터를 주고요. 목표, 그러니까 정답으로는 깨끗한 원본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인코더는 데이터의 본질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이즈만 싹 골라서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마치 오래된 사진에 긁힌 자국이나 지지직거리는 잡음을 없애는 디지털 복원 전문가처럼 작동하는 거죠. 와, 이것도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게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활용법인데 바로 이상탐지, 어너멀리 디텍션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오직 정상적인 데이터만 사용해서 오토인코더를 훈련시켜요. 그럼 이 모델은 정상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잘 복원하는 뭐랄까 달인이 되겠죠. 정상 데이터 복원의 달인이 된다. 그럼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갑자기 비정상 데이터,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패턴의 공장 기계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패턴 같은 게 입력되면요. 모델은 이걸 생전 처음 보는 유형이니까 제대로 복원을 못해요. 그래서 복원 오차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 갑자기 확 커진 오차를 보고 이거 평소랑 다르다. 이상 신호다. 이렇게 탐지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제조 공정에서 불량을 예측하거나 신용카드 사기 탐지 시스템 같은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와, 정말 똑똑한 방식인데요. 근데 혹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걸 비정상으로 오해할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할 때는 그 복원 오차의 기준점, 임계값을 어떻게 설정할지, 또 어떤 데이터를 정상으로 정의할지 이런 걸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완벽한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 오토인코더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복원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데이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노이즈를 제거하고 심지어 정상과 다른 이상 징후까지 포착하는 능력이라니 와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요. 이렇게 기계가 명시적인 정답 없이도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어떤 구조나 본질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이게 인공지능 발전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정상을 학습해서 비정상을 감지해내는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토인코더가 정상을 학습함으로써 비정상을 탐지해내는 이 독특한 능력, 이게 앞으로 제조나 금융 외에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분야, 어쩌면 우리 일상의 문제 해결에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